2010년 울릉도 사동은 인근에 1-2km 너비 30m 규모 활주로를 갖춘 울릉공항도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데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릉공항은 민영공항이라 밝혔지만 사실은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35나 KF-21의 이착륙이 가능한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동해바다와 독도를 지키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울릉도를 미사일 기지로 개발하여 현무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울릉도의 동쪽 방파제 외곽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되며 약 66만 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이 허용되지만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총 7시간에 달했던 소요시간이 단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오는 2025년부터 울릉도의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울릉군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꿈과 소망이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안녕하세요. 군사비밀뉴스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교통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해를 지키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맡게 됩니다. 지금 울릉도에는 바다를 메어 건설하는 국내 유일한 해상공항 만들기에 바다와 땅에서 공사가 한창인데요. 바다에서는 활주로 건설을 위한 바다 메우기 공사가 본격 시작됐고 육상에선 공항 조성을 위한 우회도로 터널 공사를 시작해 현재 14%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구간 건설은 여느 공항 건설보다 어려운 난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 조종사들이 지형을 보고 항공기를 조종하는 비행 방식인 시계비행 시설에서 대기 정밀 절차로 운영해 결항률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는 항공기가 어둠이나 안개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항로를 항공기에 장착된 기기에만 의존해 항공기의 자세, 고도, 외침이 비행 방향을 측정해 비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태풍 등 높은 파도에 월파로부터 공항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루 높이를 사비로 상향하고 뇌파 안전성 강화를 위해 1년 이상 치수 안전도를 확보하는 설계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구조물 내구성과 기초 안전성을 위해 해수 소통을 견고한 집안에 배치하고 염원의 수명을 200년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있지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립 지반과제 상형 및 흡수 다짐 공법으로 시공되었는데요. 시설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계류장 5대에서 6대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활주로 역시 길이 1200m 폭 30m를 6m 폭을 더 넓혔습니다. 또한 결항률을 낮추기 위해 항력대를 기본 계획 길이 1420m 폭 80m에서 길이는 동일하다 60m의 폭을 더 높여 140m로 변경했습니다. 울릉공항이 개방하면 서울 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대로 단축돼 지역 주민의 교통 서비스와 관광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지만 해난 사고와 비상시는 생명을 구하고 국가 분쟁 시에는 국가 방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한다는 상징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동쪽 끝자락인 울릉공항은 독도의 시류적 지배를 강화하고 흑산공항은 중국 어선이 침범을 받기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기치 못한 충돌이나 재난에서 병력과 물자를 비행기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으며 작전하는 해경이나 해군에게 헬기의 지원 기지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울릉도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여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1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국은 사실상의 핵무기의 수준급 미사일 개발에 이미 성공했는데요. 지난해 4월 시험 발사 형사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목표 지점을 타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상에 떨어질 때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 1킬로톤에 이릅니다.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파괴력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탄두 탑재량은 리턴톤 정도인데 화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웠습니다. 이는 미국이 개발하다 중단한 신의 지팡이에서 단서를 얻었는데요. 의 지팡이는 인공위성에서 5톤 무게 텅스틴 막대기를 지상으로 떨어뜨려
운동 에너지로 목표를 파괴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의 순항 미사일 개발도 세계적인 수준급에 도달했습니다. 사거리 1500km를 넘어선 순항 미사일 개발은 한국,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만 성공했는데요. 사거리 1500km가 넘는 현무3 미사일을 울릉도에 배치하게 될 경우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도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해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은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환구시보는 사정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을 대구에서 발사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에 있는 옌타이와 칭다오 다롄 등이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거리 제한 폐지 후 한국의 장래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를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외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는데요. 그러나 아직 중국이 모르고 있는 것은 이미 한국은 사정거리 1500km의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도서관과 서동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울릉도의 사도관 확장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 해군 함정 한 척과 해경 경비함 부처, 국가업 지도선 두 척이 상시 접안할 수 있어 중국의 불법업 단속 및 독도 경비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울릉도의 사동항의 군사적 가치는입니다. 내년이면 해군 함정 정방용 부두 400m, 해경 부두 175m, 여객 부두 300m 등 총 1015m에 달하는 접안 시설을 울릉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에 박병덕 건설사업관리단장은 사동항이 완공되면 해군 함정 한 척과 해경 경비함 두 척, 국가업 지도선 두 척이 상시 접안할 수 있어 업지도 불법업 단속도 쉬워질 것이라며 기상 악화 시 여객선과 어선이 피해갈 수 있어 해상 교통 안전성도 강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동항이 완공되면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의 독도 출동 시간이 현재 절반으로 단축됐는데요. 기존 주변항에서 해경 함정이 출동하면 독도까지 약 5시간 50분이 소요되지만 사동항에서는 독도까지 2시간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158km 거리를 약 2시간 50분 만에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이 일본 함정보다 3시간 늦게 도착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울릉도를 동해를 지키는 전초기지로 구축하여 다시는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 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